어머니, 제 양복 다림질은 하셨어요? 준혁이 방에서 나오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감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 구두도 닦아주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준혁은 말을 마치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유는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조기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어제도 나왔잖아요. 매일 똑같은 것만 해주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지아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준혁이가 시금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매일 주면 질리잖아요. 요즘은 SNS만 봐도 새로운 레시피가 넘쳐나는데 시어머니는 공부 좀 하세요. 지아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 골프 모임 있다고 했지? 내 셔츠 챙겼어? 민호가 식탁에 앉으며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네,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당신이 워낙 덤벙대니까. 민호의 말에 서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무시와 폄하였습니다. 30년 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재벌가를 등진 그날부터 서윤의 삶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각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나 출근합니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준혁은 현관문을 나서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신문을 보다가 일어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녁은 8시쯤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해도.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나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서유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가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내가 평생 일궈온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이야.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저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거냐? 네, 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서유는 그날 집을 나왔고 이후 30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성그룹 비서실장 이경태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사님을 꼭 찾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3일 전입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사님이 오시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경태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여사님께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에서 유언 집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가 돌아간 후 서유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30년 동안 너를 보지 못해서
아빠는 정말 외로웠단다. 하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했어.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이제 아빠는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성그룹은 내 것이야. 아빠가 평생 일궈온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길 바란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저녁 8시 가족들이 모두 귀가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호가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골프에서 또 졌어. 박 전무가 자꾸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 아, 정말 짜증나. 아빠, 저도 오늘 팀장한테 혼났어요. 진짜 짜증나요. 준혁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아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당신 왜 말이 없어? 오늘 무슨 일 있어? 민호가 서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하인처럼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에 사두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오늘 집에 청소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지아가 방에서 나오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청소는 내일 할게요. 에이, 진짜. 시어머니가 어디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서윤은 지아의 말을 듣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경태가 로비에서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여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윤의 남동생 민재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누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 민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한진우 회장님께서는 대성그룹 지분 60%와 회장직을 장녀 한서윤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나머지 지분 40%는 차남 한민재에게 상속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한서윤 여사가 회장직을 승계할 경우 1년 동안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회사의 실적을 이전 대비 20% 이상 향상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장직은 한민재 부회장에게 넘어갑니다. 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시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아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겠어? 30년 동안 경영에서 손을 뗐는데. 민재야,
나는 우리 아버지의 딸이야.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이 회사를 지킬 수 있어.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경태와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3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서윤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매일 이 사진을 보시며 여사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경태의 말에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나 봅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회장님께서는 여사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서윤은 사진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6시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라면 끓여 먹었잖아. 서윤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당신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준혁과 지아도 거실에 앉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저녁은요? 배고픈데 집에 음식도 하나 없어요. 준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각자 알아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 아버지의 유언 집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성그룹 회장입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 준혁, 지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대성그룹? 그게 무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성그룹은 국내 1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랑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셨고 평생 일궈오신 회사를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주식 증서와 회장 임명장이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재벌가 딸이라니.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하인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무시와 폭언을 참으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보, 오해야. 우리가 언제 당신을... 민호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윤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회사로 출근합니다. 이 집의 살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드디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준혁,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윤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방에서는 민호가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깨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출근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 일정이 바쁩니다. 그럼 저녁은 각자 알아서 드세요. 서윤이 현관문을 나서자 민호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서윤을 임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30년 만에 듣는 존칭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경태가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오전 9시에 전체 임원 회의가 있고 11시에는 계열사 대표들과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서윤은 집중해서 일정을 들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경영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임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임원들이 회사의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질문했습니다. 이 부서의 매출이 작년 대비 15%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담당 임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시장 환경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쟁사는 오히려 성장했는데 우리만 감소했다는 것은 내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내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난 후 민재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30년 만에 복귀한 거 맞아?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경영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셨어. 그것들이 아직도 기억나더라. 누나가 회장이 되어서 나는 정말 기뻐.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한편 서윤의 집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뭐? 대성그룹 한진우 회장의 딸이 맞다고? 그게 우리 집사람이라고? 전화를 끄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년 동안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했던 아내가 재벌가 상속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큰일인데요. 엄마가 진짜 대성그룹 회장이래요. 회사 사람들한테 연락해봤는데 다 사실이래요. 준혁이 휴대폰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떡하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지아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당장 오늘 저녁에 용서를 빌자.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8시 서윤이 퇴근하자 민호와 준혁, 지아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 일은 어땠어? 피곤하지?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서윤의 가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합니다. 먼저 씻고 올게요. 아, 그래. 우리가 저녁 준비했어. 물론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서윤이 방으로 들어가자 민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준혁과 지아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 후 서윤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서툰 솜씨로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민호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냉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하인처럼 대하셨으면서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시나요? 그게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준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도 덩달아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요.
서윤은 그들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니면 그녀의 지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먼저 쉬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시와 모욕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서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며 경영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결단력에 임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윤의 결정에 일부 임원들은 반대했지만 결과는 그녀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벌써 매출이 10% 올랐어. 민재가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어. 더 집중해야 해. 집에서의 생활도 서서히 패턴이 잡혔습니다. 민호와 준혁, 지아는 매일 아침 서윤에게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스테이크 구웠어.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했습니다. 맛은 이전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노력의 흔적은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오랜만에 둘이서. 이번 주말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혁과 지아도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했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시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서윤은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30년 동안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민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재벌가 딸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대하셨을까요? 그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해지세요. 당신은 제 지위가 두려워서 저를 잘 대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아니야, 여보. 나는 정말...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피곤합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무너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녀의 지위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서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대규모 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공하면 회사의 실적이 20% 이상 향상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은 리스크가 큽니다. 실패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경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스크 없이는 성과도 없습니다. 추진하세요. 계약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직접 해외 출장을 다니며 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에 바이어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회장님, 당신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급등했고 언론은 서윤의 경영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재벌가를 떠났던 상속녀, 화려한 복귀로 회사 살렸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서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을 민호와 준혁, 지아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뉴스에서 봤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호는 현관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그날 밤 민호는 서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 들어오세요. 민호가 들어가자 서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존중하지 않았어. 하인처럼 대하고 무시하고 폄하했어. 당신이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다만 앞으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겠어. 당신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겠어. 서윤은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30년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변하고 싶어. 기회를 줘.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경영 아래 대성그룹의 실적은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업계에서는 서윤의 경영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셨습니다. 경태가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과제를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까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경태의 말에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서의 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회사 일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지아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준혁이 자료를 들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자료를 살펴보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여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는 게 좋겠어. 그리고 결론 부분은 준혁은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적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서윤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민호가 서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산책 갈까? 오랜만에 둘이서.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생각해봤어. 내가 30년 동안 당신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다는 걸. 당신이 재벌가 딸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당신은 내 아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무시당하고 하인처럼 대우받아도 참았던 이유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 이제는 달라질게. 진심으로. 서유는 민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반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대성그룹에서는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임직원들의 가족들이 회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와 준혁, 지아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가족에 있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팠지만 가족이기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무대 위의 아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시어머니,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서유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회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다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대성그룹은 업계 5위로 도약했습니다. 서윤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서윤 회장, 30년의 인내가 만든 기적. 언론은 서윤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진정한 기적은 회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호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으며 준혁과 지아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에 갈까?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민호의 제안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주말 가족들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서유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행복합니다. 민호, 준혁, 지아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상처들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민호와 준혁, 지아는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용서와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청하시는 지역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복이 가득 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고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